안녕하세요. 소박한데 강부 인사드립니다. 정말 오랜만에 호기심 해결 주식시장 편으로 다시 찾아왔는데요. 국내 주식시장의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수계가 구속이 되고 민주적인 법 절차에 의해서 내란 상황이 종결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조금씩 국내 주식시장도 대내외적인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KRX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를 할 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잖아요. 어떤 종목을 투자의 후보로 할지 혹은 몇 개의 종목을 넣을지 이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한 달에 몇 종목씩 투자를 한다든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한 변수들이 몇 가지가 있죠. 오늘은 시총상위 몇 %까지 담을까? 이 내용에 집중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우선 왜 시총 상위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시가총액이라는 게 대부분의 지수의 표현에 사용이 되거든요. 코스피 200이라든가 KRX 100이라든가 그다음에 S&P 500 이런 거 보시면 이 지수들은 다 시총 상위를 기준으로 대상 종목군을 묶고 그걸 가지고 지수를 평가를 하죠. 그래서 시가총액이라는 게 그 종목 묶음의 기준으로 상당히 인기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후보 종목 그룹을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된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이거예요. KRX에서 시가총액 상위 몇 %를 기준으로 투자의 후보 집합을 선정하는 게 좋을까? 이게 오늘의 질문이고요. 사전 지식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전 지식에 해당하는 아이템은 하나밖에 없는데 켈리 기준이거든요. 간단하게 켈리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실제로 이제 내용을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개미투자공학 3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켈리 기준이 이제 켈리 공식을 통해서 나오는 투자 비율을 뜻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투자 대상의 수익률 분포, 예상 분포든 실제 분포든 간에 분포를 알고 있을 때 분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값들의 기하평균이 있겠죠. 근데 이 기하평균이 하나로 고정된 게 아니고 내가 투자 비율을 예를 들면은 내 투자금이 100인데 50만 투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00 다 투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돈을 빌려서 200을 투자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투자액의 비율을 조정해 가면서 이 분포에 대해서 기하평균을 내봤을 때 어떤 특정 투자 비율에서 가장 기하평균이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 투자 비율을 켈리 기준이라고 부르고 여기서는 앞으로 KC라고 쓸게요. KC. 그래서 KC라고 쓸 거고요. 일반적으로 켈리 기준을 계산하는 거는 대수정규 분포의 통계량인 뮤와 시그마 값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뮤와 시그마 값을 계산하면 켈리 기준을 계산할 수 있겠죠.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여기서는 켈리 기준이 그냥 상대적인 효율성의 지표만 나타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KC 값이 10이 나왔다, 20이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보다 20이 크다 라는 상대적인 KC 값이 더 중요하다. 사전 지식인 켈리 기준에 대해서 얘기 드린 거고요. 자세한 사항은 개미투자공학 3장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최종 결론을 담은 수익률 분석표를 얘기를 드리자면 화면에 밑에 있지만 이게 수익률 분석표거든요. 이 수익률 분석표를 만들게 된 데이터 집합이 있고요. 데이터 집합이 대략 7년 정도 되네요. 7년 정도 되는 수집 기간을 가진 데이터 집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목 집합이 있는데 대략 일평균 1891개의 종목이 있는 거죠. 전체 종목에 대비해서 조금 줄어든 이유가 있는데 이 줄어든 이유가 뭐냐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현재 상장 중인 종목들, 다시 말하면 상장 폐지된 종목들은 제외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결산월이 12월이고 운전한 재무 정보를 금감원에 제출한 종목들. 그래서 사업보고서 제출일이 결산월에 맞춰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 이 거의 95% 이상은 결산월이 12월이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고, 그다음 두 번째로 온전한 재무정보,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 드렸던 정기보고서나 분기보고서 제출할 때 거기다가 재무제표를 이제 제출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약간 불성실하게 뭐 예를 들면은 뭐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 관련된 사항을 표준에 맞게 제출을 하지 않았다던가 이런 종목들이 가끔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여기서 제외됐다. 그래도 절차를 제대로 따른 양호한 종목들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결과 수익률을 계산을 해야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뮤랑 시그마를 계산해서 결과적으로 켈리 기준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결과 수익률을 계산하는데 결과 수익률이 1년 후 상대 수익률이다. 그래서 이거를 풀어서 쓰면 1년 후 상대 수익률은 매일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매도를 하는 거죠. 여기서 매수를 한 시점의 값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기준이 되는 지수의 변화량을 곱해준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동안의 지수가 올랐으면, 기준 지수가 올랐으면 그만큼 상승한 만큼을 반영해서 상대 수익률을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써놨네요. 기준 지수 값의 상승 하락을 반영한 추가적인 이익 손실. 그 다음에 우리가 분석표에서 조정해 볼 수 있는 변수들. 그 변수들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일별 시가총액 상위.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10%만 우리가 후보군으로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10%, 20%, 30%에서 100%까지. 그 다음 변수로는 일별 수익률 상위. 아까 시가총액 상위로 후보군을 설정했다면 그 후보군에서 실제 발생한 수익률들을 기준으로 높은 거 1%부터 시작해서 10%까지 이 두 가지 변수를 이용해서 분석표를 결과를 나타낸 거고요. 이 분석표에 알록달록하게 막 무지개색으로 나온 색깔들이 보이시죠? 이게 기대 수익률 값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켈리 기준 값을 기준으로 한다. 이 색깔들은 수익의 효율성 지표를 켈리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실제로 켈리 기준 최소값은 5.27, 최대값은 11.99 나왔는데 그냥 이거는 절대값은 중요하지 않고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라는 정도 얘기 다시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 아까 얘기 드린 분석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로축이 변수 1인 거죠. 일별 시가총액 상위 퍼센티지. 그 다음에 여기 가로축이 변수 2고요. 간단하게 전체적인 사용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일별 시가총액 상위를 조정하면 그러면 왼쪽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변경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실제로 나온 수익률 분포도 변경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조정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일별 수익률 상위도 조절하면 이렇게 해당하는 수익률 분포의 결과값이 왼쪽에 나오고 그 다음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변수 1이 10%고 변수 2가 1%일 때 뮤가 1.371이었고 시그마가 0.429였고 켈리 기준 값이 7.453이었다 라는 것도 직접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요거는 데이터 프로세싱 플로우 차트인 거죠. 아까 분석표에 각 칸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 프로세싱을 해서 뮤랑 시그마랑 켈리 기준이 나온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또 설명드리면, 여기 예를 들면 에코프로 이렇게 선택하면 에코프로가 전체 분포에서 차지하는 부분 분포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한미반도체 선택하면 한미반도체가 전체 분포에서 차지하는 부분 분포를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어떤 식으로 상대 수익률이 분포가 발생했는지를 부분 분포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보조적인 수단으로 추가했다는 거. 전체적인 사용법을 얘기 드렸고요. 직접 이 페이지를 활용하셔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 및 해석을 좀 드리자면, 여기 빨강색이나 주황색 계열로 나온 파트, 이 파트가 그나마 안정적으로 투자하기 좋은 부분이다. 그래서 이때의 변수를 좀 추려내면, 투자 후보 집합은 시총상위 70%와 90% 내에서 결정하는 게 좋아 보인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투자 포트폴리오를 결정할 때 종목의 개수는 적어도 30개에서 50개 종목 정도로 잡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게 대략 수익률 상위 3% 정도거든요. 3% U라인까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설정할 때 시총 상위 70에서 90% 그리고 30에서 50 종목 정도는 섞어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그러니까 해당하는 거는 국장일 때. 그 다음에 여기 이 분석표를 보시면 90이랑 100 사이에 색깔 차이가 엄청나죠. 위에는 빨강색이고 밑에는 녹색이죠. 그러니까 이 색 차이가 왜 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이 질문을 다시 말하면, 왜 전체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가에 대한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투자율이 왜 떨어질까? 라는 거예요. 시총 상위 100%를 모두 고려했을 때. 그래서 이거를 분석표를 움직여서 90%일 때 분포가 있죠. 90%일 때 분포가 대략 이런 모양이겠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0%일 때 모양은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나타낸다면, 그래서 이게 막 엄청 차이가 커 보이지 않을 수는 있는데, 요 꼬리에 해당하는 부분, 꼬리에 해당하는 부분에 극단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소수의 종목들이 배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90% 시총 상위 90%일 때와 비교해서 시총 상위 100%일 때가 뮤값이 소폭 상승하고 시그마 값이 대폭 상승한 거죠.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켈리 기준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궁금해서 100%일 때 뭐가 들어왔나를 봤거든요. 뭐가 추가됐길래 이렇게 변동성이 커졌나를 봤을 때, 여기 보시면 NSENM, 하이드로리튬 이런 애들이 정말 짧은 기간이긴 했지만 52배의 수익률이나 28배의 수익률을 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런 데 배치가 된 거죠. 이런 식으로 꼬리 쪽에 배치가 됐다. 이런 애들이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수익률의 변동성이 커졌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이게 수익률 들어온 애들이 커지면 뭐 나쁜 게 아니지 않나, 큰 애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쁜 게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전체 분포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개인이 투자할 때 이 전체 분포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분포가 있다고 할 때 몇몇 종목을 골라서 이제 샘플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여기 샘플링을 이런 식으로, 저 꼬리칸에 있는 걸 샘플링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엄청나게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뮤값만 가지고 수익의 효율을 계산할 게 아니고 켈리 기준 값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써놨죠. 수익률의 기대값은 비슷하지만 그렇지만 편차가 커진다.
기대값보다 못 버는 사람들이 더 못 벌거나 혹은 더 벌거나 이거는 어느 정도 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수익률의 기대값에 가까운 값을 얻으려면 그럼 전 종목에 투자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해당하는 후보 종목의 전 종목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인덱스 펀드를 한다든가 그러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일부 종목에 샘플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를 고려하셔야 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맨날 하는 푸념 있죠. 이 KRX 국내 주식시장의 코스피 코스닥의 현실이 매우 진흙탕 같다라는 거고 솔직히 여기서 위에 이제 표에서 보신 종목들 중에서 실제 수익률 상위에 오른 종목들 중에서 기업 가치가 제대로 성장해서 유지되고 있는 기업이 몇이나 되나? 라는 질문 해볼 수 있죠. 그냥 몸집만 커졌다가 뭐 줄어들었다든가 바람이 빠졌다든가 혹은 그냥 몸집만 커진 상태로 사람들이 돈을 빼질 못해가지고 그냥 안전뱅이들이 다 앉아가지고 그냥 몸집만 크고 매출은 그냥 그렇고 영업이익도 맨날 그대로고 이런 회사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유행과 소문에 편승한 도박 같은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리스트를 봤을 때 느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 주식 시장에 우리가 어느 정도 수익률을 기대하려면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 이런 데다가 투자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정도는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은 여전히 메롱이다. 지난 7년간의 결과를 봐도 메롱이다. 제가 기획하기를 이거를 3부작으로 기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1부를 얘기 드린 거고요. 그래서 1부에서 시총 상위 퍼센티지랑 수익률 상위 퍼센티지라는 변수를 조정했을 때 켈리 기준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거를 바라본 거고 그 다음에 2부에서는 특성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특성이라는 게 뭐냐면 뭐 예를 들면은 시총 대비 매출이라든가 시총 대비 영업이익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종목 그룹이라든가 그 다음에 3부에서는 이거를 다 반영해서 추가적인 변수인 보유기간을 변경해서 볼 거예요. 보유기간이 아까는 1년으로 했는데 뭐 3개월도 있고 6개월도 있고 9개월도 있고 12개월 이런 식으로 보유했다가 팔았을 때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유기간을 조정했을 때 어떤 켈리 기준의 분포를 갖는지 어떤 특성 분포를 갖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투자를 하실 때 한번 이런 식의 포트폴리오 변수들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이상입니다.